You too, Chris. You're perfect, you know that? Yeah, I guess I am. 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7번째 팝콘 영상에서는 여름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80년대를 풍미했던 세계의 미녀 배우들 편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첫 팝콘 영상으로 세계의 미남 배우였던 리버와 레오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약속했던 세계의 미녀 배우들 편을 이번에 제작하게 된 거죠. 지금 40대 후반인 제게 80년대는 조금 특별하답니다. 바로 초중고를 그 시절에 다 보냈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브룩 실즈와 피비 케이츠, 소피 마루소는 그 시절 책받침 여신으로 불리며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가히 최고의 인기를 누렸었죠. 물론 그 전이나 이후에도 수많은 미녀 배우들이 있었지만 학창 시절의 그런 추억들로 인해 이 세 미녀 배우들은 제게 좀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그럼 그녀들의 아름다움이 반짝반짝 빛났던 80년대로 같이 떠나볼까요? 당시 책받침 여신으로 브룩 실즈라는 배우를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으로 브룩 실즈가 출연한 영화를 보게 된 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 시절 일요일 밤이면 K본부에서 영화를 방영하는 영화극장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월요병에 시달리며 다음날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던 어느 일요일 밤 우연히 영화극장을 통해 블루라군이라는 작품을 처음 보게 됐죠. 1980년작이지만 국내에서는 1988년 7월에 푸른 산호초라는 제목으로 정식 개봉을 했었는데요. 극장에서 간판을 내린 뒤 TV에서 방영이 됐던 겁니다. 그때 제가 한참 사춘기였는데요. 말로만 들었던 브룩 실즈의 미모를 실사로 확인하게 된 그 순간 한마디로 훅 갔었답니다. 블루라군은 스토리와 배경도 굉장히 매혹적이죠. 배가 난파되면서 어린 리차드와 에밀리는 선원 패디와 함께 어느 무인도 산호초 섬에 당도하게 되고 패디가 독충에 물려 죽게 되면서 어린 리차드와 에밀리만 남게 되죠. 그리고 그 섬에서 둘은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신체와 감정의 변화로 다소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면 삭막한 교실로 입장해 입시 경쟁에 시달려야 했던 그 시절 영화 속 푸른 하늘과 투명한 바다 또 브룩 실즈의 아름다움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한 가슴을 탁 트이게 했었답니다. 브룩 실즈는 국내 최초의 영화 잡지인 스크린 창간호의 표지 모델을 장식하기도 했었죠. 이후 그녀는 1981년작인 끝없는 사랑에 출연해 절정의 미모를 과시하는데요. 하지만 신의 질투가 있었는지 20대에 들어 말단 비대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외모가 남성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도 그녀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피비 케이츠를 처음 보게 된 건 1984년작인 그렘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였습니다. 기즈모라는 귀요미가 등장하는 그렘린은 영화 자체도 워낙 재밌는 작품이지만 당시 극중 피비 케이츠의 미모가 많이 화제가 됐었죠. 하지만 피비 케이츠의 매력을 제대로 알려면 1982년작인 파라다이스를 봐야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 영화는 국내에서 정식 개봉을 한 적이 없었답니다. 영화가 야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당시에는 해적판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몰래 봤었죠. 사실 파라다이스는 앞서 소개한 브룩 실즈의 블루라군 아류작이랍니다. 이야기의 구조가 블루라군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도 이 영화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게 된 건 바로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빛났던 피비 케이츠와 그녀가 직접 부른 주제곡 파라다이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비 케이츠는 노래를 굉장히 잘했는데요. 파라다이스 말고도 1983년작인 프라이빗 스쿨에서도 주제곡인 Just One Touch를 직접 불러 영화보다 더 유명세를 탔었죠. 두 곡 다 풀버전으로 꼭 들어보시고 음색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피비 케이츠는 배우로서는 활동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고 케빈 클라인이라는 배우와 일찍 결혼을 해 현재까지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라는 매체를 저도 접하기가 힘들었던 80년대 우리는 영화보다 영화음악을 먼저 알고 있었는데요.
제게 소피 마르소의 데뷔작인 라붐이 그랬답니다.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라는 라붐의 주제곡은 라디오를 통해 들어서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영화를 직접 보게 된 건 한참 지나서였죠. 사실 라붐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재밌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제곡인 리얼리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과 소피 마르소의 풋풋한 아름다움으로 인해 영화는 전설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사실 소피 마르소는 새 미녀 배우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렸던 만큼 라붐 시절에는 그녀를 세계의 미녀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았답니다. 그때가 15이었거든요. 그랬던 소피 마르소를 세계의 미녀로 등극시킨 작품이 89년 4월에 국내에서 개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You Call It Love라는 영화랍니다. 라붐에서 앳된 소피 마르소는 그 영화를 통해 숙녀가 되어서 돌아왔고 이때 당시 소피 마르소의 미모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죠. 특히 영화만큼 유명한 주제곡과 함께 그녀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라붐에서 리얼리티가 처음 흘러나오는 장면처럼 역시나 전설이 되었는데요.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소피 마르소는 You Call It Love 개봉 이후 우리나라 화장품 광고에도 등장할 정도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또 새 미녀 배우들 가운데 작품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배우이기도 하죠. 특히 그녀는 노출을 꺼리지 않는 열정으로 작품성이 높은 성인 영화에도 다수 출연했고 최근에는 감독으로도 데뷔를 했었답니다. 이상 여름 특집으로 80년대를 풍미했던 세계의 미녀들 편을 제작해봤는데요. 그래도 새 미녀 배우들의 리즈 시절 중 굳이 한 명을 뽑으라면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전 브룩 실즈랍니다. 답답하고 우울했던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봤던 블루 라군이라는 영화가 던진 임팩트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브룩 실즈의 리즈 시절 감동적인 멘트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즐거운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